여러분 안녕? 공부에서 넣어주려는 문학 니줄라꼬. 오늘은 그 유명한 홍길동전이야. 적서차별. 적자와 서자를 차별하며 서자는 벼슬 할 수 없게 했던 조선 가부장 시대. 아버지는 양반이어도 어머니가 노비인지라 길동 자신도 천민이기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며 능력은 전국 1등이어도 도대체 입시를 못 치게 하니 그 울분을 품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전국을 누비던 시대의 풍우나 홍길동. 학계에선 논문 연구만 500여 편에 이르고 정말 허균의 작품인지 논쟁 중인 문제작. 하지만 전문을 읽은 사람은 몇이나 될까? 여러분은 홍길동전의 스토리를 제대로 기억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 이야기는 대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걸까? 우선 줄거리부터 살펴보자면 조선 선조 때 홍판서가 청룡의 태몽을 꾸고 노비녀와 관계 후 길동을 낳는다. 길동은 매우 뛰어난 학문에도 서얼로 태어났기에 호부 호형을 하지 못하고 과거 시험을 칠 수 없어 검술과 도술을 익힌다. 홍판서의 첩 초낭이 길동을 시기하여 해치려 하자 길동은 도술을 써 자객과 관상녀를 살인하고 집을 떠난다. 갈 곳 없던 길동은 도적들에게 힘을 인정받아 그들의 리더가 된다. 재물이 넘치던 해인사를 약탈하여 의적단 활빈당 을 조직하고 함경도 관청의 재산을 털고서 자신의 소행임을 당당히 밝힌다. 분노한 임금의 명을 받은 길동의 형이 동생 길동을 설득해 압송하지만 번번이 길동이 도술로서 탈주하며 오히려 병조 판서로 임명해달라 요구한다. 시달리던 임금이 결국 벼슬을 임명하고 잡기를 포기하니 이에 길동은 오히려 조선을 떠난다. 조선 넘어 제도라는 섬에 정착한 길동은 우연히 요괴를 물리치고 두 여인을 구출한 뒤 혼인하고 그 즈음 돌아가신 아버지를 장례 치른 뒤 율도국을 정벌해 왕이 된다. 유교식 가부장 시스템은 신분이 적통한 확실한 아들, 장자 계승 원칙을 철저하게 따름으로써 국가적으로는 왕자들의 쿠데타를 막고 가문 내에선 동생들을 통제하는 힘을 장남에게 실어주는 것이었어. 그래서 장남 계승 원칙을 따르는 것이 국가적으로는 충이고 가문으로는 효라고 했지. 그런데 이것이 길동에게는 너무나 큰 불행을 안겨줬던 거야. 성만 아버지를 따랐을 뿐 노비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 천민인데다 서자이니 분명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아닌 대감님이라 부르고 형을 도련님이라 부르면서 그저 집마당이나 쓸며 죽을 때까지 조용히 살아야 하는 신세야. 내가 형보다 더 공부 잘하는데 학교도 안 보내주고 명절 때 친척들이 나에 대해 노비 아들이라고 수군거리고 동네에서도 천민이라 무시하니 이 분노를 해소할 데가 없어서 달밤에 검으로 허공이나 찌르고 있었지. 대장부 세상의 남에 학문을 배워 문무견비하여 대장단에 높이 앉아 천병만마를 지휘 중에 넣어두고 공을 세운 후에 이름을 후세에 남김이 대장부의 떳떳한 일이라. 옛사람의 이르기를 왕후 장상이 씨가 없다 하였으니 나를 두고 한 말인가. 세상 사람이 아무리 못났어도 부형을 부형이라 부르는데 나는 홀로 그러지 못하니 어떤 인생으로 일이 되었는고. 한편 홍길동전에는 가정소설 장르에서 등장하는 장남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우선 아버지 홍판서가 태몽을 꾼 뒤 부인에게 성교를 거부당하자 잉태 기회를 놓칠까 싶어 노비녀에게 달려드는 것과 또 태어난 길동이 비범한 능력을 보이자 정실 부인과 첩에게 길동이를 자랑하는 것에서 그 위협이 시작됐어. 대부분의 가정소설은 장자의 자리를 지키거나 빼앗기 위해 정실 부인과 후첩 부인의 대결 구도로 이루어져 있고 홍판서가 첩의 자식을 애정할수록 다른 부인들의 시기 질투가 커지는 거야. 이로써 첩 초란이 길동을 죽이자고 정실 부인과 장남 기련을 설득해서 연합을 결성할 수 있었어. 그러니 이 가문의 불행은 홍판서가 첩에게 손을 댄 것과 첩의 아들을 축혀 세우는 것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고 더 근본적으로는 유교식 장남 독식 체제에 문제 제기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 하지만 이후의 행동을 보면 길동은 절대로 혁명을 노리지는 않아. 혁명이란 단지 정권을 찬탈하는 쿠데타와는 달라. 혁명은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바뀌는 천지개벽 같은 체제 전복을 뜻하지.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역 아니냐는 전두광의 말은 기만에 지나지 않아.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길동이 혁명가라면 신분질서를 뒤엎는 새 평등체제를 기획해야 하지만 그는 오히려 기존의 유교질서인 가문과 국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해. 서자라도 천민이라도 아버지 신분을 따라 세상에서 귀중하게 쓰임을 받는 존재로 살고 싶어해. 실제로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 그의 진짜 목표는 신분질서 타파가 아니라 왕따를 극복하고 정식으로 홍씨 가문의 일원이 되고 입신양명하여 국가의 공인을 받는 거야. 그런데 대체 어떻게 무슨 수로 할 수 있지?
후반부에 길동이 그토록 소망했던 병조 판서에 임명받자마자 오히려 조선을 떠나 율도국의 왕이 되는 이야기는 왜 필요한 걸까? 바로 여기에 가문과 국가의 인정을 동시에 받을 방법이 숨어 있어. 길동이 빈민을 구제하는 의적의 리더가 되어 부패한 재물을 백성들에게 나눠주자 왕이 그토록 분노했던 것은 단지 치안의 문제가 아니라 길동에 대한 민중들의 지지가 언제든 왕권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이야. 하물며 도적들도 우리를 위하는데 국가의 아버지인 왕은 대체 백성들을 위해 뭘 하고 있느냐는 수군거림이 시작될 테니까. 왕이 길동의 아버지와 형을 문초하여 괴롭히는 것을 본 길동은 그제야 자신의 존재가 의도치 않게 가문과 국가에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기존 질서를 위배하지 않으면서도 인정받는 길을 찾기로 하는데, 첫째, 충을 위해 왕권에 위협이 되지 말아야 하니 무리를 이끌고 조선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 효를 위해 장남의 질서를 따르면서도 형만큼의 인정을 받을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야. 그래서 길동은 제3의 영토인 율도국을 정벌해 스스로 왕이 되면서도 조선 왕에게는 신하로서 고개를 숙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제사권을 얻기 위해 형을 속여서라도 자기가 통치하는 구역이 명당이라며 무덤을 안장하게 했던 거야. 당시의 조선에서 제사란 오늘날의 성묘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 길동이 제사권을 얻었다는 것은 적서차별을 뛰어넘어 양반 자식과 동등한 지위를 얻었다는 것이기에 길동의 한이 드디어 해소됐다는 뜻이야. 길동이 오기 전까지 잘 살던 율도국의 왕은 갑자기 나라 뺏기고 억울하겠지만 결국 율도국의 정벌을 통해 간절히 원했던 정통성과 입신양명을 이룩하면서도 기존 질서인 충효를 모두 실천했다는 점에서 이 율도국 설정은 꼭 필요했던 거라고 볼 수 있어. 이외에도 요괴를 물리치고 두 부인을 얻는 이야기에서는 천민길동이 양반 신분과 결연하여 관습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면모를 볼 수 있고, 길동이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듣자 스님 행색으로 조선에 나타난 것은 여전히 자신의 존재가 조선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부연 설명이 없으면 당대의 관습 제도가 가진 상징들을 놓칠 수 있으니 급하게 줄거리만을 취하려는 관점이 아닌 그 이면의 숨은 맥락을 발굴해보려는 시각으로 본다면 더욱 풍성하게 고전을 즐길 수 있을 거야. 홍길동은 17세기 한문 버전을 거쳐 19세기에는 한글 버전으로 개작되다가 2000년대까지도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의 소재가 될 만큼 큰 인기를 끌어왔는데, 도수를 부리며 왕을 희롱하는 판타지적 즐거움만큼이나 신분 제약을 뛰어넘어 재능을 펼치려 했으나 좌절해야 했던 묻힌 민초들의 욕망을 대리실현한 대표적인 캐릭터이기 때문이 아닐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또 다른 작품 가이드로 만나자. 안녕!